기쁩니다. 두 번째 쓰는 것 같은데 벌써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요, 햇빛 비타민 D3. 비타민 D3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D는 들어보셨죠? 네. 먼저 누굽니까? PD 이름을 까먹네요. 이 무슨 PD인데? 이영돈 PD가요? 음식 엑스파일 근무하시는 분. 네. 바이타민 D 방송 한번 나갔었죠?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봤다는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 강의를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회랑 한인 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많이 강의했는데 되게 연세들이 많으셨어요. 오신 분들이 대개 한 70에서 80 정도로 가까이 100이 넘는 분도 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너무 젊어. 젊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도 건강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별로 아직까지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가장 흔한 거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가장 흔한 걸수록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잔디를 깎으면서 투덜투덜 됐다고. 왜냐면은 이놈은 민들레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민들레가 자라면 아주 보기가 싫어요. 노란 꽃이 또 나오죠? 네. 그래서 파다가 못해가고 나중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민들레가 많을까? 그러다가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민들레가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야. 여러분 간에 좋은 거 아시죠? 네. 민들레를 못 고치는 질환이 거의 없을 정도야. 그래서 그때부터 관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귀한 거. 여러분들 관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분들 많잖아요. 네. 평상시 아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일 귀한 거야. 가족도 제일 귀하죠? 네. 없어질 때까지 몰라. 오늘 여기를 길게 들은 이유는요, 우리 햇빛 있죠? 네. 햇빛은 아직까지 쬐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네. 해변가 가셔서 까마잡잡하게 태울 때까지 정부에서 나오는 고지서도 없어 아직. 고지서 있잖아요, 영수증.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햇빛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흔하니까. 마치 우리 공기에 대해서도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숨을 쉬는데 굉장히 힘들어. 뭐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들어와. 미세먼지. 이제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네. 또 마찬가지죠? 네. 그런 각도에서 햇빛을 통해서 생기는 비타민 D3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글루타치온이라는 굉장히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걸 더 많이 팔아야 점수가 또 올라온다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글루타치온만 먹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대단하지만 비타민 D3가 없으면 글루타치온도 맥을 못 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 햇빛을 쬐게 되면 햇빛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햇볕에는 UVA라는 자외선이 있죠. 네. 굉장히 강해서 피부에 손상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UVA가 있듯이 동시에 뭐가 있느냐면 UVB 빛이 있습니다. UVB라는 것이 바로 우리 비타민 D를 형성시키는 빛이에요. 그런데 UVA에 비해서 UVB가 굉장히 약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 UVB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못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지 못 들어와. 자, 그래서 그동안 햇빛을 피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쇠뇌를 당해서 그랬죠. 네. 피부과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뭐가 생긴다? 피부암 생긴다. 여성분들은 피부를 굉장히 아끼고 간수를 하죠. 네. 그래서 햇빛을 피합니다. 왜 그래요?
햇빛을 쬐면 얼굴에 뭐가 생겨? 기미. 기미가 생긴다고 굳게 믿으시고 계시잖아. 네. 과연 햇빛을 쬐일 때 기미가 생기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 이 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네. 햇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쬐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엔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했었죠? 네. 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햇빛을 쬐요, 안 쬐요? 됩니다. 햇빛을 계속해서 쬐고 왔었는데 문헌을 살펴보면 거의 피부암에 걸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피부암은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햇빛을 쬐다고 피부암이 생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저도 몇 년 전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과연 햇빛을 쬐면 피부암이 생기는가? 한 2년 정도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년이 끝나고 나서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햇빛을 많이 쬐는 결과로 인해서 피부암이 생긴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네.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보지 마시라고.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바이타민 D3를 형성시키는 햇볕 UVB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비타민 D3가 피부암이 생기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자연은요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확실히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영어를 단어를 빌리면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우리 사람이 똘똘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똘똘하지 못해. 그 이유는 미련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똘똘한 사람의 특징이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잘 알죠. 네.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피해 왔습니다. 햇빛을 피해 오니까 피부에서 생기는 비타민 C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 드렸던 걸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왜 햇빛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 쬐갖고 모든 사람이 충분히 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 그만큼 비타민 D3가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약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3천 개의 유전자가 비타민 D3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예. 네. 자동차에 부속품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10%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가? 그냥 안 움직이면 괜찮아요, 차고에서. 근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이 우리 몸에 벌어지죠. 이런 질문 한 번 더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200만 명 정도를 매년 단순하게 뭐 하나만 하면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비타민 D3의 중요성을 인지만 시켜주고 비타민 D3가 사람들의 몸에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준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몇 명이 산다고요? 200만 명이 살아납니다. 그 이유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3는요 암을 막는 최고의 영양소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분들 뭐 지금 아직 젊으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지만은 이제 나이를 먹고 아기를 낳고 뭐 이제 갱년기 같은 게 들어갈 경우에 뭘 걱정하냐면 유방암 걱정을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유방암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햇빛을 쬐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비타민 D3 결핍 때문에 오는 거죠. 비타민 D3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유방암이 생기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성의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네. 자, 여성의 몸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호르몬이 중요하지만 과다해지면 문제가 되는 건 아시죠? 네. 뭐든지 과다하면 안 되잖아요. 네. 소주도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뭐 대병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죠. 과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다한 건 다 안 좋아.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성의 성특징을 발현시키고 유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그 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죠? 네. 남성의 몸에 여성의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성이 어떻게 될까? 여성입니다. 여성.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왜냐면은 환경 호르몬이 사실인즉슨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비스페놀 A 아시나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플라스틱 연화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강한 에스트로겐을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방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트로겐. 잘 모르면 먼저 무슨 얘기를 했나 기억을 해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에스트로겐이에요. 지금 북미에 특히 캐나다나 미국의 남자 청소년들이 유방 수술을 많이 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네. 들어보셨죠? 왜 모르냐면은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도요 티셔츠를 하나만 입질 않아 2개를 겹쳐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입게 되면 뭐예요? 젖꼭지가 톡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 여자면 괜찮은데 남자는 어때요? 부끄러워. 아니죠. 자기력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우유 속에 엄청난 뭐가 들어있어요?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죠? 왜 우유 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옛날에 우유를 10리터밖에 못 짜냈습니다. 지금 얼마큼까지 짜내냐면 100리터를 짜내요. 뭔 결과로? 예, 호르몬, 에스트로겐, 물론 에스트로겐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해서 남성 몸에 들어가면 여성이 경험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비타민 D3가 뭘로 바꿔준다? 유방암을 막는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준다. 최근에 난 논문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여성의 몸에 비타민 D3가 충분히 있으면 유방암을 95%까지 막을 수가 있다. 100%라는 건 없죠? 네. 95%는 거의 100%에 가깝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유방암이 생긴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 만큼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먼저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인류 공영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각도에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뭐 인류 공영까지 가니까 좀 그러네. 자, 두 번째는요. 비타민 D3를 형성시키려면 여러분들의 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죠. 네. 콜레스테롤이 가장 모이는 곳이 바로 피부예요.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콜레칼시페롤이라는 바로 비타민 D3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과 신장으로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또 갖게 됐죠. 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여러분이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에 의해서 갖게 된 확신이에요? 아닙니다. 그 왜 콜레스테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셔요? 몰라요, 저도 잘.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전에 의학계에서 뭘 발견했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을 개발을 했어요. 어떤 걸 개발하고 그걸 팔려면 사람들이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 이사님이 스티브 잡스 얘기하셨죠. 네. 한동안 계속 실패를 했다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안 팔렸을까? 네, 필요성은 사람들이 못 느꼈죠. 근데 토이스토리라고 딱 하고 나왔어. 근데 얼마나 그게 필요해. 재밌으니까.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 없애야 된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 없애는 콜레스테롤 약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리죠. 자, 그건 나중에 콜레스테롤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피합니다. 계란 노른자 안 먹어요. 네. 왜 그래?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새우도 안 먹어요. 그 맛있는 새우. 왜? 심지어 어떤 빵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콜레스테롤 프리 빵이라고 써있어. 아니 빵에 무슨 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왜? 콜레스테롤 프리, 콜레스테롤이 없다 라고 쓰면은 급하게 계속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만큼 우리의 이 인지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러면 우리가 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부족해요. 자, 그럼 햇빛을 쬐고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 D3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비타민 D가 결핍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콜레스테롤 가지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도 뭐를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 호두만 합니다. 거기서 뭘 생산해내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을 해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면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몸이 준비를 하겠죠. 그죠? 네. 스트레스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호랑이가 쏴서 이기든지 아니면 도망을 쳐서 피하든지. 두 개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도 뭘로 만듭니까?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오늘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우네. 자, 그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동안 콜레스테롤을 낮추라고 계속해서 의학계에서 얘기해왔죠.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십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비타민 D3가 맞아요. 형성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를 누가 찾네요. 이제부터 갈 건데 좀 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2년간 한국에 와서 건강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원래 나왔을 때 이제 교육 고문으로 나와서 취직을 해서 나와서 강의를 다니다가 이제 여분의 시간이 있으면 건강 강의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타민 D3 강의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가서 비타민 D3 수치를 검사를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장 비타민 수치가 높았던 분이 지금 32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라고.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참고로 적어드리면은 비타민 3 숫자가 적어도 50 이상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암이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7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검사 중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32가 나왔어. 30부터 굉장히 심한 결핍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그 수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수치를 갖고는요 질병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자, 비타민 D3가 결핍이 되면 어떤 병이 생기는가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적으실 건 없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파일을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19페이지에는 강의 아닌데 좀 길어 읽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네, 첫째가 바로 암입니다. 비타민 C 결핍 증상과 또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 암이에요. 왜 그럴까? 비타민 D3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상세포가 유리기에 의해서 DNA가 파괴되면 뭘로 바뀌어요? 암세포로 바뀌죠? 네. 그거를 감지하는 순간에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암세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암세포를 이미 늦었어. 암세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도록 해. 근데 또 더 늦었어. 전이가 돼버렸네. 그래서 혈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암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암세포로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종양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 공급이 안 되죠. 네. 그럼 암세포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그래서 암세포로 들어가는 혈관을 비타민 D3가 저지한다, 저하시키고 막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암 발생률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D3만 충분히 있다면 50%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혈압입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는 적도가 가장 적어요. 복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적도와 복국의 죄는 뭐가 있습니까? 햇빛에 쬐는 양이 다르죠. 네. 자, 그러면은 왜 고혈압이 생길까요? 자, 햇빛을 쬐지 않아서 몸에 충분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고혈압인 사람이 그 고혈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될까요? 충분히 햇빛을 쬐서 몸에 충분한 비타민 D가
생길 때까지죠. 자, 그러면 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고혈압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죠. 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신장 아시죠? 네. 콩팥이라고 합니다. 네. 콩팥에 사는 일이 뭐예요? 혈액을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정화는 조금 좀 뭐 그거고, 나가야 될 물질은 내보내고, 나가서는 안 되고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보내요. 굉장히 섬세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압력이 들어가야 필터링이 되죠. 그건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신장이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장 앞에 뭐가 있느냐면 혈압계가 있어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것처럼 감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엔지오텐신이라고 그러는데, 엔지오는 혈액이란 말이고 텐신은 긴장이야. 혈관이 긴장하게끔 해서 뭘 올려요?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면 약간 푸시가 가니까 필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혈압을 올려놨는데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필터링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혈압을 떨어뜨려야죠. 네. 그래야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지금 금방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무신이. 자, 그러고 나서 조금 기다렸는데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중화를 시켜야만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누가 한다? 야, 오늘은 잘 모르면 그냥 비타민 D3 그러면 돼요. 맞아. 비타민 D3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비타민 D3가 우리 몸에 충분히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을 떨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요,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발견을 했어요. 봉사 문고리 잡는 거 아시나? 봉사가 못 보잖아요. 더듬더듬 하다가 뭘 잡아? 문고리가 잡히지? 그럼 열고 들어가면 되죠. 그걸 잘 모르면 뭐예요? 잘 물을 잡고 열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희한하게 혈압이 높은 분들이 한 2달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잖아요. 그럼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져 계셔요. 참 희한했습니다. 햇빛이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기냐면 심장질환이 생깁니다. 그럼 비타민 D3가 부족해지면요, 염증 수치를 낮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염증이 일어나면 몸이 지글지글 쑤십니다. 인생에서 느끼는 염증 말고 몸에서 일어나는 지글지글 쑤시고 아프잖아요. 사실 심장병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염증이죠? 네. 여러분 대개의 병의 원인이 염증입니다. 염증 때문에 뭐예요? 세포 DNA가 파괴가 되죠? 염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유리기가 많이 생겨서 막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걸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비타민 D3가 부족되면 염증시킬 수 없다? 당연히 그럼 뭐가 생깁니까? 혈관에 염증이 생기죠?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폐증. 여러분 자폐증 아시나요? 네. 옛날에 자폐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30년 전만 해도 2,50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데, 지금 남자가 북미에는 54명 중에 1명이 자폐증 아이예요. 한 반에 1명은 반드시 뭐예요? 자폐증입니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속에 방부제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부제의 50%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수은입니다. 여러분 수은 중금속이죠? 네. 그 중금속이 주사로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막아낼 길이 없어요. 아니, 인류가 생긴 다음으로 수은이 직접적으로 혈액으로 들어온 적 있었어요?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음식으로 들어오면은 장에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혈액으로 그냥 피하 주사로 들어와 버리면 막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럼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갑니다. 그럼 뇌로 들어가면 뇌에서 사회적 기능을 맡은 그 부분에 손상이 가장 크게 와요. 사회적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편이 웃으면 나도 웃어야 됩니다. 상대편이 웃는데 난 찡그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관계가. 그리고 눈치를 잘 봐야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그 사람 심기가 지금 불편한지 편한지 판단을 빨리 해서 아양을 떨어야 진급도 하고. 자, 근데 문제는 이 사회적 적응 능력을 맡은 부분이 완전히 수은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럼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할 때 감정을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자폐증이에요. 그게 왜 와? 수은 때문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수은 때문에 오느냐? 아니에요.
수은이 들어가면 수은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유리기 작용을 해요. 유리기, 자유기, 산화물질로 작용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염증이 일어나죠. 그 염증을 시켜주는 근본 물질이 뭐예요? 비타민 D3예요. 여러분 몸속에 충분한 비타민 D3가 있으면 인생의 염증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몸에 일어나는 염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질환이 아닌데 질환으로 그랬다고 그랬지? TV 안 보셨구만. 지난번에 방영됐잖아요. 갑상선 질환으로 판단된 몇 프로가? 거의 다가 질환이 아니야. 그럼 왜 질환으로 진단을 내렸을까? 그래야 병원에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비타민 D3 결핍입니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파괴시키는 화학물질을 집어넣었어요. 내버려두면 다 어떻게 될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두 달 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전에 한 그룹의 쥐에는 비타민 D3를 보조를 시켜줬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3가 들어간 집단의 쥐들에게는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3가 들어가지 않은 쥐들은 전부 다 갑상선 암이 생겼어요. 여러분, 갑상선에 물혹이 생기죠? 그 물혹이 3년, 5년 정도 지나면 뭘로 바뀝니까? 암으로 바뀌어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가서 콜론스코피, 직장암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폴립이 발견되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전화가 와요. 왜? 그 폴립이 결국 뭘로 바뀐다? 암으로 바뀌면 나중에 뭐가 생기는 거야? 직장암이 생기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특히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흰빵. 그 맛있는 빵 있잖아. 그 빵이 기가 막히게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집에서 빵 만들어 보셨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빵이? 솔직히 해보셔. 만들어 보신 분만 얘기하셔. 빵이 모양이 안 나와요. 뭔가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 모양을 내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뭔가가 우리 갑상선을 완전히 뭐를 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혹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물혹이라는 말은 염증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염증을 시켜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3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고갈이 돼서 왜? 매일같이 피하잖아. 그 다음에 얼굴에 뭘 바르셔요? 특히 여성분들은 선크림 바르시지. 네. 선크림을 바르실 경우에는요, 그냥 하루 종일 햇빛을 쬐도 95%의 막아지죠. 비타민 D가 안 생겨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야? 갑상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갑상선 문제가 왜 생기는지 몰랐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하셔야 돼요? 햇빛을 충분히 쬐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들 나와서 햇빛 쬐려고 하는데 햇빛이 지금 내리지 않아요. 얼음이 쬐 있으면은 거의 비타민 D가 형성이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햇빛이 쬐는 날이면은 야구 모자 쓰시라고. 여러분 눈을 보호하셔야 돼요. 왜? 옛날에 가렸던 뭐가 없어졌어? 오존층이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세게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은 갑니다. 항상 뭐를 하셔야 돼? 모자를 써서 눈은 보호하시되 몸은 좀 노출을 시키셔요. 서서히 증가를 시키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0분씩 2번 정도 쬐시면 돼요. 어느 정도 40% 노출을 시키셔야 돼. 뭐 더 노출시키실 분은 더 노출시키세요. 사회에 무리가 안 갈 정도로 말씀드려요. 10분 정도 일주일에 2번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쬐 때마다 기본적으로 10,000에서 20,000 IU 정도의 비타민 D3가 형성이 돼요. 그럼 한 2번 정도만 쬐도 충분히 쬐집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얘기가 있었어. 여름 내내 충분히 햇빛을 쬐서 깜짝짝 태워놓으면 겨울에 감기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타민 D3가 우리 몸에서 항생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예요. 자, 원료라면 좀 이상하고 유전자를 작동하게끔 만든다. 이제 어떤 유전자냐면 펩타이드라고 아시나요? 펩타이드? 네. 단백질을 작게 쪼갠 게 펩타이드예요. 여러 가지 펩타이드 중에서 어려운 말 쓰지 않을게요. 항생작용하는 펩타이드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바로 그 유전자를 키는 작용을 비타민 D3가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왜 겨울에 감기 걸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손 들더니 안 돼.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겨울이니까요. 멋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대답이야. 여름에 감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겨울에 훨씬 더 걸릴 뿐이지.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 이거야. 겨울에 걸리는 질병이 아니에요. 감기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데 겨울에 더 많이 걸릴 뿐이야.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 왜 겨울에 더 걸릴까? 무조건 되고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타민 D잖아. 그럼 비타민 D라고 그러면 맞아. 비타민 D3에 왜? 여름에는 햇볕을 쬐야 안 쬐요? 감사합니다. 조금 쬐더라도 쬐잖아요. 그죠? 다 가리더라도. 물론 예외가 있어. 얼마 전에 어떤 산책로를 걷는데 갑자기 뭐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완전히 몸을 가리고 여기까지 가리고 희한한 그 마스크를 끼고 뭐 여기도 시커먼 안경 딱 쓰고 피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태로 딱 하고 나타나는데 목까지 들고 나타나니까 완전 아이언맨 같아요. 자, 그분은 어떤 걸 믿고 계신 거야? 햇빛을 쬐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죠? 비타민 D3가 부족해지면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균들을 없앨 수 있는 항생 펩타이드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감기 걸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겨울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이 뭐예요? 비타민 D3 수치를 50에서 70 사이로 유지시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햇빛 쬐는데, 그 다음에 충분히 내가 비타민 D3 수치가 있는지를 알려면 간단히 병원 가셔서 체크하시면 돼요. 혈액 검사하시면 돼. 제가 알기로는 한 30이 아니야.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 좀 큰 돈은 큰 돈이지만 좀 아껴서 쓰다가 좀 모아가지고 좀 가셔서 검사하시라고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 최근에 또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요,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뇨병은 단 것 때문에 생기는 병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시면 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햇빛이 안 쬐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디에 당뇨병 환자가 집중되어 있나 그랬더니 역시 장염병도 어디에 많아요? 적도에 많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아요. 왜 그럴까? 비타민 D3 때문에 그래. 이것을 30년 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20만 명의 임신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눴습니다. 20만 명이 굉장히 많죠. 비타민 D3가 충분히 있는 임산부와 그렇지 않은 임산부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20년 후를 기다렸어요. 뭐 실험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 후에 비타민 D3가 부족한 임산부로부터 난 아이들을 다 추적을 한 거야. 검사를 다 해보니까 80%가 당뇨병이야. 여러분, 임신했을 때에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게 걸리기가 쉽습니다. 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이 걸려요. 아시는 분들 아신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알고 있어. 왜 생기는지는 몰라, 의사들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의사 선생님 안 계시지?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의사 선생님 계셔도 알아요. 모릅니다, 그거. 왜 생겨요? 임신부니까 애 때문에 어떻게 돼? 몸을 굉장히 관리합니다, 그죠? 네.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좋은 책도 읽고 맨날 햇빛을 피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비타민 D3가 어떻게 돼요? 저하가 되죠? 문제는 이거야. 이제는 내 홀몸이 아니야.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지. 두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럼 비타민 D가 얼마나 필요한 거야? 네. 그런데 없잖아. 그럼 당뇨병 와 안 와? 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논문이 나왔어요. 당뇨병의 원인 중 80%가 미세먼지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 당뇨병은 결국은요, 인슐린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돼요? 췌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췌장.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와요? 당뇨병이 옵니다.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자, 췌장에 있는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라고요? 무조건 내가 뭐라고 하는데? 또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관절염으로 쩔쩔매고 저희 기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요,
두 달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게 했더니 나갈 때는 서서 나가, 뛰면서 나가.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비타민 D수였어요. 왜? 염증을 이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됐네요. 응용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최근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뭐냐면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뭐예요?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에 두 가지가 있어요. 퇴행성과 류마티성 자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생기는 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무거운 걸 들어서 연골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한쪽만 아파. 두 쪽이 동시에 아프진 않아요. 근데 류마티즘 자가 면역 질환형은 똑같이 평행해갖고 아파요. 이쪽 여기 아프면 여기 이쪽 아픕니다. 똑같이 아파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자가 면역 질환 아시는 것처럼 내 면역기관이 내 몸을 공격을 합니다. 열하게 달려가서 꿀 하나 집어넣고 손을 부쩍 좋아했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우리 꿀이야. 내 몸을 내가 공격을 한다. 이거 좀 희한한 일이죠. 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3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면역 기능들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헷갈려져 버립니다. 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예요. 사실 밀가루는 이제 50번째 강의가 밀가루 강의예요. 그때까지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그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가 면역 질환에 또 있는 게 있어요. 루퍼스라고 있죠. 루퍼스 맞습니까? 네. 또 뭐가 있어요? 다발성 증후군, 멀티플 슬레로시스라고 있죠. 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다발성 증후군이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그거 상상도 못했던 질병이에요. 무슨 질병이냐면 신경의 피복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경의 피복을 누가 파괴시킨가 들여다봤더니 내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야. 면역 기능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적들을 쳐부시는 일을 하는 거죠, 원래. 네. 내 몸을 공격하는데 그것도 해피는 왜 신경 피복을 공격할까? 자, 신경 피복을 극복하게끔 좀 헷갈려버리는 원인이 비타민 D3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공격하고 저기 공격하니까 그날 아침에 나봐야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 그렇게 신경이 자꾸 죽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오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윌체어 탑니다. 윌체어 타고 몇 년 있다가 죽어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비타민 D3라고 밝혀진 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자, 이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다발성 증후군의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D3가 충분히 있을 때는 다발성 증후군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지 않는 건 이미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근육이 붙질 않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 네. 그러지 마세요. 왜 근육이 안 붙을까? 살이 없어서. 어? 살이 없어서. 살이 없어서? 지방이 없어서. 지방이 없어서? 아니에요. 근육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모든 근육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근육 형성되려면 뭐부터 쬐고 들어와야 돼? 10분 햇빛 쬐고 들어와서 운동하시라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막 몸이 쑤시다 그럽니다. 그럼 기운이 없으니까 맨날 이러고 다녀. 또 기운이 없으니까 또 들어놓아요. 햇볕 쬐 못 쬐? 못 쬐입니다. 그러면 근육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와서 근육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햇볕을 안 쬐니 근육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고 깐데 또 깐다 라는 표현이 있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드시는 게 있어. 콜레스테롤 약. 그쵸? 콜레스테롤 약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간에서 생산되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양소의 생산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근육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엎칠 때 덮친 거지. 네. 비타민 D3도 없고 코엔자임 Q10도 안 나와. 그럼 근육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그럼 뭐만 남아? 피부랑 뼈만 남는 거죠. 너무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옛날에는요 제왕절개 수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서 굉장히 많아요. 의학 교과서를 보면은요, 참고로 말씀드리긴 저는 의대생 아니에요. 근데 의대생보다 더 많이 의학 교과서를 봤습니다. 왜냐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의학 교과서에는요 정말 사실들만 써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왕절개 수술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체 퍼센트의 4%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 근데 지금 한국에 보니까 34%인가 해.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돈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북미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한 번 하면 3만 불이야, 3천만 원. 하루에 10번만 하면 어떻게 돼? 부자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나온 얘기 그리고 인용해 드리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제왕절개 수술을 할까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손 들고도 얘기하더라고. 의사가 시키니까. 맞죠? 애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애가 나오려면은 어떤 상태에 돼요? 근육이 플렉서블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육이 제대로 근육 작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타민 D3예요. 이미 그것도 학술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3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제왕절개 수술해야지. 그러면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햇볕을 쬐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임신하신 분 계시면은요, 반드시 햇빛을 충분히 쬐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선스크린하고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타민 D3만 충분히 있으면 거의 60에서 70%의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한마디 첨언을 해드리면, 수명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이 뭐냐? 부정되고 오늘은 뭐라고 그러면 돼요? 왜? 텔러머라고 있죠? 우리의 생명을 결정해준다고 볼 수 있는 효소 D가 있어요. 텔러미어라고 그러는데, 그 텔러미어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작용을 누가 한다? 비타민 D3가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희한하게 빨리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햇볕을 쬐게 돼 있었죠. 근데 잘못된 상식 때문에 그동안 햇빛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괜찮지만 조금 나이가 드신 중년 여성분들이 오시는 데서 강의를 하고 나면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네, 그럽니다. 그리고 나갈 때 또 양산을 팍 키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아예 양산 갖고 내시 말기 바랍니다. 우산만 갖고 내셔요. 햇빛이 쬐면 야구 먼저 딱 쓰고 충분한 햇빛을 쬐십시오. 그러고 글루타치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상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 아마 주변에 취급하는 분 많이 아시고 또 본인들도 취급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가 막힌 그 건강보조식품이 들어가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 D3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야. 왜? 진리이기 때문에. 왜? 필요하기 때문에. 왜?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분명히 글루타치온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어떻게 돼? 기분이 안 나오죠? 네. 동기부여가 덜 되죠? 네. 그래서 반드시